자리에 앉아주세요. 외국인들을 혼란시키는 미국인들의 10가지 행동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자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몇몇 관습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떤 습관을 미국에 남기고 가야 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을 혼란시키는 미국인들의 10가지 행동 목록을 살펴보세요. 해외에서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후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의 비디오를 본 최고의 밝은 면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 식구가 될 것입니다. 10번부터 카운트다운. 미터법 사용 안함. 다른 국가들은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부피는 리터, 온도는 섭씨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여전히 영국 표준법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는 3개국밖에 없는데요. 미얀마, 라이베리아,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에 한번 미터법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은 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1975년에 미터법을 통과했고, 물론 1975년이었죠. 미국 미터법 위원회는 미국에서 미터법 사용을 조직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자발적이었으며 미국 미터법 위원회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미국 대중들은 대체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1982년쯤 미터법 전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미터법을 공식적인 측정 단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5km 레이스에 익숙하고 일부 와인은 750ml 병에 담겨 있으며 미국 차는 거의 모두 미터법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영국 표준법 단위와 미터법을 조합한 것의 장점은 미국 여행자들이 측정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넘버 9. 레스토랑 주문 맞춤화. 미국에서는 음식 메뉴에 대한 대체,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자튀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으깬 감자나 야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국의 요리에 큰 자부심을 가진 일부 외국 문화에서 만약 미국인이 대체를 원하거나 다른 소스를 주문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빼달라고 하면 그것을 무례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식당들 또한 식이요법 제한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한 대체나 추가를 거부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지금 이 외국에서의 식사 예절을 점검해 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넘버 8. 휴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일에서 벗어나는 휴가를 꿈꾸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휴가가 거의 없습니다. 1년 근무 후 호주와 유럽연합의 직원들은 20일의 유급 휴가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며 이것은 최소 휴가 기간입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20일 대신 25일을 주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는 22일의 유급 휴가와 13일의 공휴일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에게 1년에 무려 35일 휴가를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뒤를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이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노동자들은 별로 좋은 근무 조건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 근로자의 30%는 연간 5에서 9일, 38%는 10에서 14일, 16%는 15에서 19일 휴가를 얻습니다. 8%는 5일 미만이고 운이 좋은 2%는 24일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단지 10일에서 14일 휴가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는 휴가 기간을 의무로 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 4명 중 1명은 휴가를 하루도 얻지 못합니다. 넘버 7. 포장 박스 좀 주실래요? 어떤 미국인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외식을 하고 어떤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레스토랑에 갑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가정은 매년 $3,000를 외식비로 씁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관습은 남은 음식을 위해 포장 상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에서 그런다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릅니다. 포장 상자를 요청하는 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미국에서의 1인분 음식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흔한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1인분 음식량이 두세 배로 늘었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한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음식은 준비된 대로 바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포장해 가는 것은 음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많은 식당들이 음식 포장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음식을 남기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포장 상자를 달라고 하고 음식을 남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넘버 6. 팁 주기. 미국에서는 웨이터들이 작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15%에서 20%의 팁을 남기는 것이 관습입니다. 유럽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식당 서비스 요금이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관광 안내원에게 팁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행을 하는 미국인이라면 각 나라의 팁 예절을 확인해서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오늘의 팁입니다. 넘버 5. 음주법. 일부 18세의 미국인들은 왜 술은 못 마시는 나이인데 군에 입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합법적인 음주 연령이 18세나 19세입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사모아,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와 함께 법적 음주 연령이 21세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미국을 여행하는데 21살이면 맥주를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음주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술을 사고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넘버 4. 다양한 상품. 외국인들은 미국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파는 다양한 상품들에 놀랍니다. 외국 슈퍼마켓들은 대부분 음식과 몇 가지 필수품을 팔도록 되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미국의 대형 슈퍼는 다양한 음식, 가구, 자동차 아이템, 주택 개량 도구, 옷 등을 팝니다. 고객들이 원스톱 쇼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종류의 치약과 샴푸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식품 마케팅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슈퍼마켓들은 1990년대에 약 9천 개의 식료품 물품을 취급했었는데 현재는 4만에서 5만 개의 물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약국 또한 약품이 아닌 많은 것들을 팝니다. 어떤 미국 약국들은 작은 쇼핑몰과 같아서 약품과 식료품을 사고 디지털 사진을 인화하고 선물을 사고 알코올 음료를 사고 사무용품도 살 수 있습니다. 넘버 3. 엄지손가락 치켜들기. 미국인들은 누군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은 잘했어 또는 모든 것이 다 좋아를 의미하는 세계 공룡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그리스, 중동에서는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꺼지라고 말하는 무례한 방법이니까요.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몸짓은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맞춰 손가락으로 뿔 모양 제스처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여행할 때는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손동작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넘버 2. 지나치게 애국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애국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일부 열렬한 미국인들은 애국심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외국에서는 정부 관청사에서나 국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국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건물, 패스트푸드점, 일반 가정, 자동차, 그리고 옷깃핀에서 깃발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국기는 셔츠, 바지, 비키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국가는 스포츠 경기에서 불려지고 학생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배웁니다.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국기 개양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러한 열혈 애국심이 별나다고 생각합니다. 넘버 1. 판매세. 미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판매세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산대에 물건을 가져갔을 때 광고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판매세가 표시된 가격표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계산대에서 추가됩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판매세가 연방 정부가 아닌 개별주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셔츠 한 벌이 $15일 수 있지만 같은 셔츠가 다른 주에서 더 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서 쇼핑을 하고 내는 판매세가 타 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해서 품목의 최종 가격을 자동으로 높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빠른 계산력이 없거나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정말 어색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다른 경우를 알고 있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란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을 클릭해서 인생의 밝은 면을 즐기세요.